자, 안녕하십니까. 2020 건축토목과 진로탐험. 자, 오늘은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대학 진학과 취업, 이 두 가지 난제 때문에 고민을 하죠. 진학을 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3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고,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그나마 그래도 빨리 결정을 해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겠죠. 자, 건축토목과 작년 3학년, 2019년도 3학년들의 그 진로 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9%, 맞춤반이 18%, 전문대 진학이 55%, 4년제 진학이 18% 정도였습니다. 올해도 이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진로의 경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기업 혹은 대기업, 일반 취업, 취업 맞춤반, 부사관 혹은 군대, 그냥 사병 입대. 자, 공무원 시험에 대한 것은 공무원 시험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공무원 시험에 대한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고, 부사관도 마찬가지 추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공기업과 일반 취업 그리고 취업 맞춤반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취업 맞춤반의 경우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몰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 일반 취업이라고 해서 난 2반이니까 취업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 일반이 아니죠. 자, 먼저 공기업과 대기업. 작년 2019년 1월 25일날 교육부에서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2022년까지 직업계고, 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60%까지 달성하겠다. 그리해서 공공기관은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 채용을 하는 기업한테는 상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 입찰에 가점을 주든가, 병역 특례 업체를 갖다 선정할 때 가산점을 주든가, 그리고 고졸 재직자를 대학에 보낼 때에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재직자 특별 전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엔 국가직 공무원은 현재 7%에서 약 20%까지 3배 정도, 지방직 공무원은 현재 20%대에서 30%까지 1.5배 정도, 공공기관은 고졸 채용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한다는 안을 냈습니다. 물론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된다면 좋겠지만, 자, 먼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전형 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서류 전형, NCS 채용 시험, 그 다음 블라인드 면접, 이 3가지를 순차적으로 보게 됩니다. 2018년부터 공공기관 채용 시에는 NCS 기반 전형 시험이 의무화됐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모든 공공기관은 NCS 시험을 통해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NCS 시험 또는 그 자체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SST라든지 그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 서류 전형은 NCS 기반 서류 전형입니다. 그전과는 좀 틀립니다. 자, 이전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당연하게도 학교 성적과 출결이 중요했는데, NCS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가 되면서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학교 성적이나 출결은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채용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요소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출결의 경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류 전형은 NCS 기반을 이제 NCS 기반으로 한 입사 지원서, 직무 능력 소개서, 자기소개서 등을 이메일 또는 회사의 입사 전형 홈페이지에 제출한 형태입니다. 또 기관별로는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합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3개를 얘기했는데요. 입사 지원서,
직무 능력 소개서, 자기소개서. 자, 그중 NCS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 이걸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불렀던 반면에 NCS 기반 자기소개서는 스토리텔링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첫 번째, 최근 5년 동안에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이죠.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를 보면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 또는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자, 대인관계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혹은 거기서 요구하는 입사 지원서를 갖다가 작성을 했으면 이 서류 전형이 통과한 다음에 채용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채용시험도 마찬가지로 NCS 채용시험입니다. 보통 직업기초능력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직업기초능력은 뭐냐? 자, NCS라는 말 자체가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줄임말입니다. 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든 직업에 기초하는 능력, 그 다음 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요 두 가지 합해서 직무능력이라 하고, 보통 채용시험에서는 직업기초능력, 그 다음 면접시험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 그럼 직업기초능력은 뭐가 있느냐? 크게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 그리고 이 10개 항목 중에서 하위 능력, 총 34개 하위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정보 능력은 컴퓨터 활용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 직업 윤리 같은 경우엔 근로 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되겠죠. 자, 그럼 직업 기초 능력 어떻게 평가가 되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사무관 WC는 시설 보수과의 업무 요청으로 14년부터 15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차량 통행량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은 해당 보고서에 삽입할 도표 중 일부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는 직업 기초 능력 중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NCS 면접입니다. NCS 기반 면접은 대부분 NCS 직무 수행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 면접과 다른 점은 기존의 면접 질문이 화면에 왼쪽에 보는 바와 같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이런 단순히 읽은 책이나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하시나요? 고민 상대 등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라면, 단편적인 질문이라면 NCS 기반 면접은 경험 또는 상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NCS 기반 면접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험 면접입니다. 무엇을 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이죠. 시작 질문은 보이는 바와 같이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혹은 세 번째, 세부적인 절차나 규칙에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 없이 업무를 마무리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즉,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이 바로 경험 면접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면접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제시가 되고 이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 또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 보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누수가 잦아가지고 배관 교체를 했고 당신은 공사 담당자다. 그리고 세 번째, 누출한 사고가 발생되었다. 또 피해가 발생하였다. 여기까지 상황이고, 문제 그 밑에 소방배관의 배관 연결 이음 방식과 배관 이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담당자로서 본 사고를 긴급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제시하고 보수 완료 후 사후 조치가 필요한 부분, 그 다음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그 대응 문항입니다. 자, 상황 면접, 경험 면접은 내 경험에 비추었다면 상황 면접은 어떤 상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면접, 발표 면접입니다. 특정한 주제 또는 상황이 제시가 되고 이를 브리핑하거나 보고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발표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준비 시간이 주어져야 하므로 시간이 좀 길어지고 또 많은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상의 문제를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지원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면접이 합숙이나 혹은 면접 기간이 충분히 길다면 시행할 수 있는 형태의 면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토론 면접입니다. 특정한 주제가 제시가 되고 이를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토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지원자의 의견을 봄으로써 평소에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기반 지식 등을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모습에서 회사 조직 생활 시 대인관계와 더불어 가지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 혹은 의견 조율 능력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위 첫 번째는 경험 면접이죠. 친구 혹은 조직 내 동료의 부탁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나 동료의 부탁을 도와줌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의 경험을 예시로 들면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능사 준비가 한창이었던 3학년 5월달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속도가 빠르고 또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친구들한테 평면도의 형태나 단면선의 위치에 따른 단면 형태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었다. 도면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주택의 평면, 단면에 대해서 나 자신의 알쏭달쏭한 부분까지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실력까지도 크게 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게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과 함께 모두 다 같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꼭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다른 경험도 있을 수 있죠. 자신의 경험에 따라 가지고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과제를 수행하는 혹은 봉사활동 등등 동아리 활동도 될 수가 있고 다양한 경험 중에서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면접입니다. 상사와 동료가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상사와 동료의 충돌 상황에서 누구의 편을 왜 들었는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되 회사 조직이라는 점과 또 혹시나 상사의 부당한 요구는 아니었는지 동료의 무책임한 실수였는지 등도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기업과 대기업도 비슷합니다. 주로 공기업에 대한 NCS 기반 채용 형태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공기업 대기업, 두 번째는 일반 취업, 세 번째가 취업 맞춤반이었는데 취업 맞춤반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3학년의 경우에는 지금 취업 맞춤반을 결정하는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취업 맞춤반은 자, 그 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5월 달에 면접을 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5월 13일 날부터 이제 3학년이 개학을 하지만 면접이 약간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서 합격을 했으면 협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 그 다음 업체, 그리고 학교, 여기에 중소기업청까지 이 넷이서 협약하는 것을 사자협약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청을 빼고 학교까지 한 걸 삼자협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름방학 중 또는 2학기 방과 후에 훈련을 들어갑니다. 이때 훈련은 여름방학 때 나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씩, 그 다음에 2학기 방과 후에는 학교 끝나고서 4시간씩, 보통 9시 한 15분, 20분쯤 끝날 겁니다. 이렇게 140시간 정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 정도, 올해는 이제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 가지고 밀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파견을 나갑니다. 그리고 파견 기간 동안 얘가 잘 생활했다, 문제가 없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취업으로 돼서 조기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서 쭉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취업 맞춤반은 이제 업체에서 인재를 요구를 하고, 학교에서는 이 인재를 찾아서 맞춤형 교육을 해서 그 업체에 바로 조기 취업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취업 맞춤반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병역 특례입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 그럼 바로 병역 특례를 받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고3 때가 19살이니까 20살, 지금 고3 학생은 내년 21년도에 병역 판정 검사, 우리가 흔히 신검이라고 부르는 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습니다.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 4급 5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위로 빠지게 되죠. 요즘 말로는 이제 상근. 자, 그렇게 신검을 받은 이후에 6월 달쯤에 산업기능요원 소요 신청이 있습니다. 이건 참여 기업에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인재가 있으니 이 사람을 병역 특례 요원으로 요청하겠다 라는 신청을 합니다. 자, 문제는 6월 달에 신청하기 때문에 생일이 6월 이전인 사람은 신검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6월 이후다, 신검이 생일이 6월 이후이기 때문에 신검을 그 이후에 받는다 하는 사람은 그 해에는 못 받습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1년이 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병무청에서는 10월 달쯤에 그 각 업체들을 다 돌아보고서 병역 지정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딱 지정합니다. 이렇게 병무청 승인 후에는 11월 달쯤부터 병역 특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기간도, 이건 단점 중에 하나인데 기간이 깁니다. 34개월입니다. 신검 받았을 때 1급, 2급, 3급일 경우에는 34개월, 4급 이하일 경우에는 보충력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23개월만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병역특례 제도가 취업 맞춤반의 최대 장점이 있는데, 아예 훈련소 근처에도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가가지고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게 취업 맞춤반의 최대 장점인 반면에, 이제 작년부터 정부의 산업기능요원 감축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남자들이 계속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군대를 갈 사람이 적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이런 현역 군대를 갈 현역들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런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맞춤반 취업 후에
20살 때 신검을 받고 약 2, 3년 정도 대기를 한 이후에나 병역특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살에 신검을 받고 2, 3년 대기했다. 그러면 23살부터 받는다. 34개월이다. 3년 치고 26, 더 늦어지게 되면 27이나 돼야 병역특례 기간이 끝난다는 겁니다. 다만 장점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일반 병들의 월급 한 10만원에서 지금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용돈 정도죠 거의.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제대로 된 월급을 받으면서 경력을 쌓고 또 군대 간 거 말고 가서 그 있는 시간보다 이제 사회에서 내 일에 대해서 충분히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꼭 병역특례 업체뿐만 아닌데 청년 내일 채용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의 공제 형태가 있는데 2년형, 3년형, 5년형. 2년형을 보면 2년 동안 내가 얼마 정도 돈을 내면 1,600만 원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3년형은 3년 동안 있으면 3,000만 원, 5년형은 5년 동안 3,000만 원. 왜 두 개가 똑같냐? 3년형과 5년형이 뛰는 액수가 틀리죠. 3년형은 많이 뛰고 5년형은 적게 뛰면서 3,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2년형과 3년형. 2년형의 경우에는 한 달에 12만 5천 원 정도를 2년 동안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랑 정부가 돈을 보태가지고 2년 후에는 1,600만 원 이상을 만들어줍니다. 3년형은 월 16만 5천 원씩 내 월급에서 띱니다. 그걸 3년 동안 납입을 하면 회사랑 정부가 돈을 내가지고 3천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내일채용 공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회사에서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회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은 목돈을 갖다가 조금 더 빨리 만질 수가 있겠죠. 어차피 여러분이 병역 특례를 가고자 한다면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3년형 또는 5년형을 그 회사에서 허락을 한다면 내일채용 공제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과 건축토목과의 맞춤반 현황을 보겠습니다. 16년부터 보통 새 업체에서 계속 해왔는데 유정개발, 유정산업 혹은 영남유리산업 요 새 업체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는 유정개발은 지금 빠져있는데 아마 요청을 하면 올해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세히 협약이 되진 않았지만. 자, 18년도부터 간 인원을 보면 4명이 맞춤반으로 해서 갔었고 지금 현재 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1명은 병역특례를 받았고 1명은 지금 이제 올해 대기 중입니다. 아마 올해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6월달에 이제 심사를 받고 10월달에 이제 병역특례 나오면 11월달부터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정산업은 1명이 가가지고 18년도에 1명이 아직도 남아 있고 병역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유정산업에서는 2명 중에 2명 다 남아있고 1명이 받고 있고 1명은 아직 대기 중인 상황인데 영남유리산업이 지금 아직 1명도 못 받았습니다. 영남유리산업은 아직 1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 병역특례 받기 위해서. 그 학생이 올해 받으면 요 3명은 내년도부터 아마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3학년 학생들이 가면은 내년이 아니라 그 후년도로 밀리겠죠. 인원이 적어지면 그 후년도로 밀릴 수가 있고, 잔존율이 계속 남아있는 그 비율은 영남유리산업도 굉장히 많지만 생활하기엔 괜찮다는 얘기죠. 다만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올해 만약에 취업 맞춤반을 하게 된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가지고 직접 업체를 여러분이 보고서 또 면접을 보면서
업체에서도 여러분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우리 과에서 업체를 지금 협약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업체입니다. 유정산업과 영남유리. 유정산업은 PHC 전주, 그러니까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고, 이 맞춤형 업체에서 병역특례 받으려면 필수 조건 기능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그 회사에 관련된. 여기서는 건설 재료시험 기능사를 그 자격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9년 학생 중엔 2명 중 1명이 올해 병역특례 받았고, 나머지 1명은 내년에 받을 예정이고, 영남유리는 유리와 창호를 생산하는 원주에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역특례 받을 수가 있고, 2018년 2명 중에 1명 받고 있고, 병역특례를 1명은 올해 받을 예정이고, 19년, 그러니까 작년 3학년 학생들은 올해는 아마 받기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가게 된다면 그 후년 21년도부터 아마 병역특례를 빠르면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은 일반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일반 취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3학년 취업 현황을 보면 네오티즈, 캔, 측량회사, 그다음 가온지리정보까지 측량회사 3군데에 각각 1명씩 해서 3명이 취업을 했고, 또 산 ENC라는 종합건축회사에 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자, 1, 2반 통틀어서 56명 중에 4명, 약 7% 정도가 일반 취업을 했고, 총 취업자는 맞춤형과 공무원을 포함해가지고 약 20% 정도가 됩니다. 취업처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적어진 상태지만 우리 건 아직도 취업처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음이 있으면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취업을 뜻하는 사람들은 취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취업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 크게 3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성, 성실성, 자격증. 자, 그럼 인성, 성실성, 자격증 이걸 어떻게 보느냐? 회사에서는. 자, 먼저 인성을 볼 때에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봅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이 2가지에서 볼 수가 있겠죠. 학교 생활기록부에 무단 결석이나 조퇴, 지각, 결과 이런 것들이 없는가, 있는가.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개근이 된다면, 특히 3년 개근이라면 보통 성적 같은 거 보지도 않고 뽑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학교를 성실히 다녔다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면접에서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원만한 대인관계라든지 혹은 얼마나 잘 인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성실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실성도 학교 생활기록부를 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정말 중요한데 보통 자기소개서랑 학교 생활기록부 이 2개를 떼가지고 회사 면접을 갑니다. 여기에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만약에 결석, 조퇴, 결과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일단 합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물론 이거 외에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격증은 성실성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고를 지금 나와서 자격증을 다 따겠지만 혹시 자격증 따지 못하고 졸업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학생이 학교생활을 성실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하나 정도는 필히 따야 합니다. 하나 이상은 최소한. 특히 3학년 때 면제검정에서 자격증을 필기 면제를 해서 딸 수 있게 해주죠. 이런 기회를 잘 노려야 되겠죠.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물론 1학년 때부터 자격증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따온 사람들은 당연히 해당이 없는 상황이겠지만, 또 성실성은 예절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성과 더불어서 회사 생활에서 또 드러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자격증입니다. 자, 주목되는 사항이죠. 성실성이 지표가 되고,
공고에선 당연히 주는 것으로 되는 그런 그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좋습니다. 자격증은 배신하지 않아. 하지만 뭘 먼저 따야 되는지는 잘 차근차근 생각을 해야 되겠죠. 1학년 때 콘크리트 기능사, 그 다음 2학년 때 건설 재료, 3학년 때 뭐 측량 혹은 뭐 건축 전산후문 건축제도 기능사, 그 외에도 5개 6개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맞춤반, 일반 취업, 그리고 NCS를 이용한 뭐 공기업, 대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로를 선택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또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한테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여러분 많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선생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